그리고 오늘 드디어 3년 7개월 만에 용산 시대가 마무리가 되고 청와대로 돌아간 날입니다. 춘추관에서는 그 춘추관 브리핑이 시작이 됐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대통령실 직원들 명함 바꾸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로고라든지 여러 가지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춘추관 이전 개소를 시작으로 해서 청와대 공식 업무가 시작이 됐고 대통령은 여민관 기존에 그 집무동이 있던 여민관의 집무실을 만들어서 그 삼실장과 1분 거리에서 일을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아시다시피 뭐 다양한 그 안보실이라든지 다른 그 곳들 공간들이 이동해야 되는 데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대통령 관저 이동은 아직은 시간이 좀 있어서 용산에서 당분간은 이제 청와대로 출근을 하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용산 시대가 이제 역사 속으로 저문다. 언론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던데 어떻게 평가하셨는지요? 그 용산 시대라는 것을. 뻘짓 혹은 저는 내란의 준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방부랑 너무 가까이 있고 네. 거기서 밀실에서 소통하기 위한 그 사전 포석이 아니었나. 뭐 무속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지금 내란 준비 시점을 들어보니 이게 용산으로 갔던 것이 그냥 오로지 무속 때문은 아닐 수도 있겠다. 빠르게 소통을 하고 계엄을 하고 장기 집권을 위해서 가장 그 효율적인 그 장소를 찾았을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만약 내란 세팅. 내란 세팅. 만약 그것도 아니라면 정말 뻘짓이다. 네. 그 뻘짓이라는 말 하나에 이렇게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었네요. 속어로 세 글자로 하면은 아주 쉽게 이해될 것 같아요. 차마 그 말을 쓰기가 그런데 우선 갑자기 이제 용산으로 간다면서 단 하루도 머물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브리핑할 때 보면 그게 이제 3월 14일 날 때 대선 3월 9일 날 끝나고 3월 14일 날부터 용산을 검토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러다가 3월 20일 날 딱 일주일 만에 브리핑을 한 거예요. 가르침대 들고 지도를 놓고 브리핑한 거예요. 직접 했죠. 예, 그 조감도 그때 예상하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이전 비용을 480억 정도 이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맨 처음에. 그런데 저희가 보고서를 드리고 했던 게 1월 21일 날이었는데 그때 1월 21일 날 보고를 하고 1월 29일 날 2022년도에 윤이 직접 이제 그 기자들한테 발표를 해요. 청와대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로 간다. 광화문 정부청사 시대를 연다. 이렇게 네네.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갑자기 저렇게 바꾸면서 지금 어땠습니까? 국방부가 6개로 쪼개져서 가고 합참이 수방사 쪽으로 옮겨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 연쇄적으로 나면서 지금은 금액이 카운터가 사실상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옮기면서 다시 원복을 해야 되는 것까지를 놓고 보면 조 단위가 넘어간다라는 평가들이니까요. 예, 그래서 돈 땡땡을 했다. 예. 괜찮은데 그거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한번 하시면 이거 쇼츠 될 것 같은데. 한 번만 해줘요. 해주세요. 저게 공직자시니까 유튜버가 할게요. 예. 뭔 지랄을 했다. 이정재 기자는 어떻게 봐요? 저는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윤석열의 정말 이 주치자의 행태 중에 초반부터 우리가 이걸 빨리 알아챘어야 되는데 이 알코올 중독자의 난동이었다. 네, 이렇게 보는데 저는 다른 것보다는 이분들이 처음에 계산할 때부터 그 용산으로 가는 걸 여러 설이 있었거든요. 여러 설이 있었는데 기자들이 취재했을 때 가장 반대했던 이유가 뭐냐면 뭐 돈이고 뭐고 돈도 문제지만 돈을 정확하게 말하는 것도 문제지만 저희가 처음부터 왜 계속 반대했냐면 거기 뭐 어차피 용산에 있으니까 거기 고친 거면 아모레 퍼시픽이라고 있어요. 네. 그거 올라가 보잖아요. 다 보여요. 그렇죠. 네, 망원 렌즈 사용할 필요도 없어요. 대통령실은 다 잡힙니다. 네. 네, 국립중앙박물관 가잖아요. 대통령실 정면으로 보여요. 다. 네. 네. 근데 거기다가 보안 유지를 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곳이거든요. 네, 특히나 거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직접 도어스태핑한다고 오간 곳 아닙니까? 네. 결국은 나중에 이제 드러났지만 미국한테 도감청 나간 거예요. 그쪽에 예전에. 그 사실이 저는 나올 줄 알고 여러 기자들이 국방부 비롯해서 이거 염려를 한 기사를 많이 썼었어요. 네. 네, 이게 돈 문제뿐만 아니라 나중에 안보가 뚫린다. 근데 윤석열은 지금 지나고 보면 사실 그런 안보적 측면도 별로 안보가 뭔지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몰랐다라는 게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을 해결할 의지가 있었다라기보다는 문제가 생기는 것조차도 몰랐던 것이 아니겠느냐.
심지어 초창기는 아시다시피 그 서초동에서 출퇴근했었잖아요. 네. 그 출퇴근하는 것이 귀찮고 힘들다고 가짜 출퇴근을 했었고, 그리고 자신만 다닐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 통로를 만드느라고 또 공사를 하고 돈을 그렇죠. 3억 원 썼었고요. 정도 썼죠. 그러니까 이게 뭐 순간순간 우리가 뉴스로 나오는 것들에 대한 낭비된 비용들 생각을 하지만, 이게 파생됐던 낭비를 비교해 보면 경제적 낭비뿐만 아니라 뭐 국가 보안에 관련된 문제부터 시작해서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 고여 있는 문제점들이 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그냥 단순히 그냥 옮긴다고 마무리될 것이 아니라, 이거 옮기고 나면 또 합참 이동하고 국방부 이동하고 하면 또 그 안에 보안 세지 않겠습니까? 보험친구닷컴 광고를 시작합니다. 이 보험친구닷컴, 부담되는 보험료, 알듯말듯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1844-0585로 전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처럼 누구나 다 아는 보험부터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까지 모두 상담이 가능한 보험친구닷컴,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지금 보이는 QR코드를 이용하시거나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셔도 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걱정스러운 상황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 꼼꼼히 잘 챙기시길 당부드리면서, 그 제가 하나 드린 게, 네. 가짜 출근해서 한겨레가 단독으로 했었거든요. 예, 그 기자가 저 헌법소원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이 가짜 출근 차량을 이제 한 몇 개월에 걸쳐서 본 다음에 그 시간과 미군기지 통해서 이렇게 딱 나오니까 예. 했는데, 제가 요거 그 보도 나온 다음에 최근에 이제 다 끝났으니까 누구 대통령실 관계자를 만나봤거든요. 어떻게 된 거냐? 이게 가짜 출근을, 예를 들면 가짜 출근하는 게 이렇게 빈 차를 두고 있다가 그 시간에 탁 싸서 소위 말해서 가게 한 거냐? 예. 근데 들어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가짜 출근 차량이 가는 시간을 뭐 정치하게 잰 것도 아니고 하도 안 나오니까, 출근해야 될 시간 하도 안 나오니까 경호처에서 보낸 거야. 그냥 알아서 보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차량이 준비돼 가지고 야 몇 시에 싸. 뭐 미안한데 그 사람 표현 그대로, 야 그 정도 머리 있었으면 막 가짜 차량 썼겠냐? 그게 아니라 술 먹고 제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미리 오늘 늦을 것 같아도 네. 아니고, 아이 그 정도 머리 있었으면 이런 짓 안 한다니까요. 경험을 이따위로 해요 화요일날.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딱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저 제낀 거야. 그 학교 다닐 때 이제 대출해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대출을 부탁을 안 했는데도 아유 저 형 또 술 먹고 안 나왔네. 자동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대출해 주는 사람들 있잖아. 그러니까 좋은 마음에서 네. 경호처도 그렇게 시작됐던 것들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차량을 보내면 예. 하도 안 나오니까 오늘은 이제 좀 나오셔야 된다 해서 차량을 보내면 예. 어떤 날은 차를 타고 어떤 날 많이 마신 날은 가 제껴. 그러면 빈 차로 오는데. 오늘 이정주 기자가 텐션이 좋습니다. 네. 다시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올해 마지막 날 12월 31일 뉴스다이브 시상식이 있습니다. 올해 최고의 퍼포먼서들에게 여러분 투표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고정 댓글에 보면 투표할 수 있는 링크 있고요. 저희 한겨레 TV 게시판에도 링크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시험 공부는 시험 공부 전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저는 이길 수 없으니 붙겠습니다. 커플상 이정주 정구승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용산이 얼마나 황당하냐면, 이게 제가 직접 찍은 건데 제 폰으로 예. 그 앞에 P로 시작하는 주상복합 좀 예. 비싼 예. 주상복합에서 후배 집에 가서 찍은 거예요. 용산 사무실. 네네. 이 사진들 실제로 그냥 핸드폰으로 찍어도 다 이게 보이죠. 밤에 찍은 거예요. 이게 밤늦게. 지역의 높은 건물에 올라가면 다 사람 보여요. 식별이 될 한번 정도가. 카메라에 이게 보여주시죠. 저기 저 잡힐란가? 카메라에 보여달라는 그 가정집 저렇게 보이나요? 베란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일반 집에서 봐도 저 정도의, 그러니까 밤에 이거 저기가 확대하면 불 켜져 이게 있으면 한밤중에 한 거거든요. 낮에 찍으면 사람 식별이 될 정도로 그렇죠. 휴대폰으로 찍어도 맞아요. 제가 찍은 겁니다. 직접. 지금 저 안에 누가 돌아다니는지 보이잖아요. 사람이 다 형체가 예. 보이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 그냥 일반 핸드폰으로도. 그러니 만약에 거기서 뭐 망원 렌즈로 본다든지 하면 웬만하면 그렇죠. 다 보였겠죠. 이건 사실 봐달라는 거죠. 간첩이 한 짓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 지금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 집무실에 CCTV 달아서 이슈가 됐었는데, 여기는 뭐 온 국민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구조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준비도 안 됐었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이전이었잖아요. 왜 가서 가질 수 있는 장점이라고 말했던 게 스스로가 소통을 얘기해놓고 도어 스태핑 며칠 하다가 불편한 질문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기자들하고 불편한 관계 만들었었고, 그러다 바이든 날리면 나오고,
도어스태핑 없애버리고 MBC 기자들 전용기 안 태우고 저는 거기서부터 시작이었다고 봐요. 네. 예. 아무튼 청와대로 돌아간 대통령실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좀 다음은 예. 저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청와대, 예. 네네. 그 지금 이제 청와대로 복귀하는 분들 큰일 났죠. 3실장과 같은 여민관 건물서 집 1분 거리라고 지금 이렇게 예. 돼 있잖아요. 저 사진을 딱 보시면 가운데 이제 본관이 있잖아요. 예. 옛날에 대통령 집무실은 본관에 있었고 좌우가 이제 부속실입니다. 음흠. 그랬는데 지금 저기서 왼쪽에 있는 게 왼쪽 끝에 보이는 게 영빈관이고 예.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이제 지금 아마 2관, 3관 이렇게 할 텐데 저기 이거 2관쯤 너무 되는데. 설명하시면 설명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거? 아니, 이미 뭐 사진에 관광도에 나왔을걸요. 저건 다 이제 개방이 됐는데 지금 저 오른쪽 모서리가 보이는 부분 쪽으로 해서 실장들하고 이제 같이 근무를 하신다는 건데 대통령께서 이제 워낙 일을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이제 실장님들이 이제 굉장히 어렵겠죠. 옛날에 세월호 7시간 때 저기 보시면 좀 전에 사진에서 저 뒤에 파란 지붕이 하나 보이잖아요. 예. 저기가 이제 구석에. 관저란 말이에요. 예. 거기까지 직선거리로 한 600m 돼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했다라는 게 나오죠. 뉴스에 보면. 그렇죠. 실제로 거기서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고 예.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기 본관에서 직무를 했을 때 자 권력이 거리로부터 나온다라는 걸로 보면 실제로 비서실장보다 부속실장이 더 셀 수도 있는 거예요. 가까이서 늘 가까이 있기 때문에. 과거 케이스는 그렇죠. 네, 과거에. 예. 그래서 같이 근무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백악관 오버오피스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해 보시면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하나 이름에서 마지막 마무리 드리면 예. 여민관이라고 돼 있잖아요. 보수 정권은 뭐라고 불렀어요? 위민관, 백성을 위한다. 여민관은 세종대왕, 그 여민사상. 그래서 함께한다는 백성과 뜻이고, 예. 함께한다. 이래서 보수와 진보에서 이름만 봐도 차이가 있습니다. 네. 청와대로 돌아간 대통령실. 누군가는 복귀라고 표현하고 누군가는 정상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함께하도록 하고 하긴 청와대를 다녀온 국민들이 이제 많으실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개가 안 됐던 부분들도 있고요. 좀 익숙해지는 부분도 있고 아마 지금까지 공개됐던 청와대는 앞으로도 공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요. 이게 대통령의 관저가 있고 집무하는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또 공개될 수 있는 부분들까지는 공개를 한다라는 내용들도 전해지고 있는 바가 있는데 모든 이전이 다 마무리가 되면 그때쯤 또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험친구닷컴 광고를 시작합니다. 이 보험친구닷컴 부담되는 보험료 알듯말듯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1844-0585로 전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처럼 누구나 다 아는 보험부터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까지 모두 상담이 가능한 보험친구닷컴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지금 보이는 QR코드를 이용하시거나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셔도 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